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영상 찍는데 똑같은 옷이네요. 하지만, 다른 날입니다. 네, 오늘은, 날짜가 금요일입니다. 오늘 12월 금요일 28일인가? 자, 28일.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에 제가 또 이렇게 도서관에 자리 잡고 잠깐 자리에 앉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창업 관련돼서 잠시 또 드릴 말씀이 또 급하게 제가 또 있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내 건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부모님 이 소유하신 건물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뭐 금수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우리 장사를 준비하시거나 내 영업을, 개인적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이죠.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매장이 있어야 되시는 대부분의 우리 그 예비 사장님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은 뭐가 필요하죠? 자, 바로 매장이 필요합니다. 매장, 가게, 내 영업장, 공간이 필요한 거죠. 뭐 길거리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자,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부동산 공부. 제가 뭐 물론 부동산도 얘기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재테크 또는 창업, 제가 준비하고 있는 창업 관련된 영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창업을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업을 제가 같이 준비하시는, 같이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교육을 같이 들으면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도 내년에 이제 가게를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창업 관련 교육이라든지 뭐 스스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얼마 전에 가게를 계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축하를 했죠. 아, 가게 벌써 계약했냐? 대단하다. 자, 어떻게, 어디서 하냐? 이렇게 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좋은 조건으로도 했고, 가게 평수도 넓은데 다행히 보증금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갔고, 이런 얘기를 쭉쭉 하시길래 잘했구나. 준비가 이제 가게만 계약이 되면 계약서를 쓰고 이미 가계약금을 보내고 그 건물주한테 이미 다 그까지는 끝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계약서 다 쓰고 그렇게 하고 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준비 잘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여기 창업 관련된 우리가 그 매장 그리고 다 이제 영업장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거기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 어떤 물품을 사고 또 어떻게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고 어떻게 뭐를 팔 것인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약은 하긴 했는데 셀프로 계약했다 하시는 거예요. 셀프 아시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끼지 않고 나와 집주인, 그러니까 나와 건물주,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둘만 만나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사실 조금 불안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혹시 관련 서류는 다 확인하고 하신 거 맞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관련 서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관련 서류를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려했던, 제 스스로 조금 우려했는데 그게 돼버린 거죠, 현실화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뭐 월세, 전세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부동산을 끼게 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뭐죠? 1번 등기부 등본,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뭐 아파트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딱 치면 개별 등본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갑구, 을구, 거기에 대해서 이 갑구에는 보통 이 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뭐 전에 주인이 누구였는데 어떻게 팔고 쭉쭉 해서 현재 소유주가 누구고, 을구에는 뭐 권리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뭐 혹시나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뭐 가압류가 있는지 가등기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이 건물에 근저당 그러니까 대출 은행이라든지 제1, 2금융권 통해 가지고 여기 대출이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지금 현재 몇 프로 근저당을 몇 프로 잡아서 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실 분은 뭐 저도 뉴스에나 이렇게 보고 했지만 자 내가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출이 조금 있으면 상관없는데 자 내가 들어갈 집에 총 매매가가 보통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세에 내 시세에 대비 내 전세가를 제가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전세가를 집주인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주고 났는데 대출이 조금만 있다 하면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매매가에서 대출 뺀 나머지 금액 이상의 남은 돈이 전세가다. 상관없죠, 크게. 하지만 그런 거죠. 집주인이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한 70% 정도. 그 최대로 받은 거죠. 대출 한도까지 받았는데 내가 한 엄청난 또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권리상으로. 전세가 먼저 근저당에 설정됐고 내가 전세로 뒤에 들어가서 아무리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확정일자 해봤자 권리가 제가 후순인 거죠. 혹시나 이 집주인이 무언가 문제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신용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자, 집은 이렇게 뭐 다 알지 하는데도 내가 앞으로 사업해야 될 상가 1층 상가, 뭐 2층 상가 상관없죠. 거기에 내가 세를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게를 계약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그 건물에도 똑같이 이 아파트와 같이 똑같은 건물주가 있을 것이고 관련된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여기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거 조금만 이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알았다면 그걸 보고 계약을 했을 건데.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계약금을 일부만 넣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 몇백만 원 그 정도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게를 구하시려는 많은 창업자, 예비 창업자, 우리가 그 사업자 여러분들인 가게를 구하실 때 반드시 그 건물에 대한 등본을 확인하셔서 이 건물에 대해서 집주인이 권리를 어떻게 되어 있나, 문제가 없는지 권리상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넣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내 스스로도 알고 진행하는 게 낫겠죠. 그런 지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된다. 그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창업자도 가게를 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일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한 가지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계약금을 보냈다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계약서 쓰고 오셨다 했잖아요. 자, 계약서 썼다 하시길래 제가 또 여쭤봤죠. 자, 그러면 혹시나 그분과의 계약을 하실 때 특약 사항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었냐고 제가 물어봤죠. 특약. 우리 계약서 이렇게 쓰면 밑에 특약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약이 뭐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 대답 또 놀라시는 거죠. 특약 사항이 뭐냐 하더라고요. 또 이거 큰일 났네. 또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왜냐? 이 특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계약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 집, 주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임차인인데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보통 특약사항에는 내가 이 계약에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쭉 나와 있는 거 말고 밑에 특별하게 내가 집주인이라든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다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고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원하는 사항을 거기다 적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가게는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에게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는 월세를 집주인이 받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문구.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계약하고 잔금 들어가는 날부터 월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보통 유도리는 있는데 이걸 쓰고 안 쓰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이 그것을 사항을 넣었더라면 당연히 그 집주인하고
이런 트러블이 있을 소지도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인테리어 한단 말이죠. 가게를 이제 들어가면, 가게하고 들어가서. 그럼 인테리어 하는 순간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는 뭐 아무런 내가 장사를,라든지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발생되는 아무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월세가 시작된다 이런 문구라도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정도 상의를 좀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를 넣었다라면 이분은 공사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월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부담이 없죠. 내가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특약, 내가 집주인에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넣는 거죠. 특약에다가. 제가 얘기 드렸던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많습니다. 인터넷에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상가 계약 시 주의사항, 임차인 상가 계약 시 특약에 넣으면 좋을 사항 한 번이라도 찾아봤더라면 내용이 쭉 많은 게 쭉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이미 계약서를 썼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부동산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직거래로 이분이 이제 전봇대 붙은 그 상가 뭐 그걸 보고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상가 임대 이렇게 내놓은 거 집주인분이 내놓으신 걸 보고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서는 이미 쓴 상태고요. 다시 만나가지고 계약서 새로 쓰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에 제가 얼마 전에 만나신 그분 경험을 듣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황이다. 부동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불안해할 일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 넣는 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내가 불안하고 모르니까 부동산 통해서 한다 그러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런 부분만 내가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알았더라면 참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창업을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부동산을 왜 꼭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금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 두 가지는 최소한으로 지켜주시고 알아보시고 적어주셔야지만 내 보증금, 내 소중한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됩니까? 날리지 않고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가장 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사항 유념하셔서 나중에 그 내 가게를 실제적으로 계약하실 때 이 두 부분은 반드시 알아보시고 실제 임대인을 만나셔가지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저는 아주 그게 정석이고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영상 찍어봤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돈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내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부분은 알고 창업하자, 알고 부동산 계약하자, 이 두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영상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그리고 댓글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또 모르는 범위를 찾아서라도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비사연님들 화이팅!